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가 되는 생활 속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 의사 동네 의사 닥터 조입니다. 오늘은 거북목 증후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척추측만증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글들이 달렸는데 후천성 측만증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구조적 측만증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영상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요. 또 질문도 의견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북목은 후천적인 자세와 습관, 활동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척추의 각도 이상을 대표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북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비구조적 측만증이라거나 일자목, 일자허리, 골반의 비대칭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한 거북목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해주시면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진단서를 써줄 수 있냐? 못 씁니다. 진단명으로 질병 분류 코드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선생님이 금방 반발하실 거예요. 엑스레이로 봤을 때 경추후만증이 나오기 때문에 경추후만증을 가지고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엑스레이로는 거북목을 진단하지 않아요. 진단명도 아니지만 일단 거북목의 기준이 아니고 연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면 각도를 측정을 그냥 할 수 있는 그 외관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경추후만증이 있다고 해서 거북목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진료 현장이나 의료 유사한 현장에서는 거북목은 마치 진단명처럼 이렇게 흔히 쓰이고 있죠. 저도 씁니다. 거북목을 영어로 Forward Head Posture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면 0.64초 만에 한 4,500만 개 정도의 글들이 쏟아지고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우선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검색을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북목은 어지럼증, 두통, 이명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년의 낙상에 의한 골절을 증가시키거나 심혈관계통 질환으로 사망률이 40%나 증가한다는 연구까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신 분들은 좀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은 거북목, 다시 말하면 목의 자세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골절의 위험이 70%가 증가한다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40%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거북목의 진실은 뭘까 이렇게 한번 같이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거북목을 교정하는 운동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 중에서 간단한 운동을 좀 소개해보면, 가슴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스트레칭 해주고 특히 등 근육은 꽉 수축을 해준 상태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쭉 뒤로 제껴주는 운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턱을 좀 뒤로 당긴 상태에서 누워서 하면 되는데요. 턱을 아래로 이렇게 쭉쭉 당겨주는 건데 앉아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누워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이렇게 당겨주는, 앞에 있는 굴곡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 좋습니다. 또는 뒷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저항을 준 상태로 뒤로 목을 자꾸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근육들을 자꾸 사용해서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다 좋은 운동이니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거북목이라든가 후천성 측만증, 비구조적 측만증, 일자목, 일자허리, 골반의 비대칭 이런 것들은 사실 선천성 측만증하고는 좀 다르죠. 뭐냐면 자기 습관에 의해서 또 활동 부족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뻔한 거는 그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뭔가 일을 한다거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한다거나, 또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너 똑바로 앉아,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번에는. 그리고 운동요법, 척추교정술, 침술, 주사, 물리치료, 전기자극치료 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측만증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10분 만에 거북목 교정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올려놨던데 그것도 그렇게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북목이란 뭐냐? 일단은 거북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정의하고 연구하느냐, 진단명은 일단 아닙니다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운드 티 같은 거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라운드 티의 이 맨 꼭대기쯤이 아마 어깨 선쯤 돼요. 예, 여기서 수평을 이렇게 긋습니다. 예, 이쪽 팔로 해볼게요. 수평선을 긋고요. 이 귓구멍 있죠? 귓구멍하고 그 라운드 티 선 있는 데를 이렇게 선을 그어요. 지금 맞나 모르겠는데, 이 선에 이 두 손이 이루는 각도가 50도가 넘어가 있으면 거북목이 일단 아닌 거죠. 자세로 봐서. 그 다음에 그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점점 이게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게 50도가 안 되겠죠. 49도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거북목인 거죠. 하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누워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냥 앉아서 보여드리면, 내가 누웠을 때 머리를, 얼굴을 수평으로 두고 바닥에 바닥에 뒤통수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바닥에 닿으려 그러면 수평이 안 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지만 뒤통수가 닿는 사람, 이것이 거북목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준이 좀 서로 다르죠. 첫 번째 기준의 그 거북목은 사실은 자세만 바꾸면, 금방 느끼셨겠지만 자세만 바꾸면 각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즉시 교정이 됩니다. 아까 10분 만에 교정이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웠을 때 이게 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정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죠. 서로 다른 기준과 다른 치료법들이겠죠. 근데 그 거북목에 대한 문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거기다 더 문제는, 아까 엑스레이로는 진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단명이 없다고 했는데, 엑스레이의 경추 후만증을 갖다가 거북목이라고 하고 또 문헌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연구 문헌들은 기준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라고 의학계는 보고 있어요. 거북목에 대한 연구들이. 그래서 최소한 장님 여러 명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거북목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거북목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를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과 거북목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거북목은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북목이 있다고 통증이 꼭 생기지도 않고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통증이 있는 사람이 거북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앞뒤가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거북목은 결국에는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가 아직 다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거북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 그 누워서 닿지 않는 사람들,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북목은 영어로 forward head posture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전방 머리 자세거든요. 자세기 때문에 사실 자세만 바르게 하면 그 즉시 거북목이 아닌 게 됩니다. 근데 통증 때문에 이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각종 아까 말했던 치료들 있잖아요. 거북목의 치료들, 이런 것들을 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 자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정이 된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 노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가게 되면 그때는 고정돼 버려서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통증이 없더라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거북목은 통증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통증이 해결되면서 거북목이라는 것이 개선되는 효능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효능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북목 문서들에 있는 것 중에서 골절과 사망률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목이 좀 앞으로 빠져 있는 자세라고 해서 넘어져서 골절이 증가한다, 또 심혈관계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찾아봅니다. 뭐냐면 신체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신체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감소된 사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낙상에 의한 골절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쪽으로 해서
사망률이 20에서 30%가 증가됩니다. 물론 숫자는 좀 틀립니다만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북목과 사망률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전에 신체 활동에 의해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체 활동이 감소된 사람들은 거북목이 노년에 잘 생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북목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 죽을까를 연구하면 당연히 엮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거북목과 사망률은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형제 사이라는 거죠. 어쨌든 거북목은 이렇게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고, 사망률도 원인 결과 관계는 아니라도 거북목이 계속 지속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예방은 해야겠죠. 거북목을 예방하면 자연히 신체 활동이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해보면 거북목이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척추의 문제들, 나쁜 습관, 활동하지 않는 것,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척추 각도의 이상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1번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데 얼마나 늘려야 되냐? 하루에 30분 이상은 땀을 흘리는 신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좋아지려면 60분 이상을 하셔야 돼요. 땀 흘리는 활동을. 어쨌든 거북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 원인이 뭐라 그러냐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구부정하게 있다든가 이러면 또 생기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는 시간은 일단 피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뭐 가슴이 오그라져 있었다면 펴주고, 등 근육이 늘어져 있었다면 등 근육을 자꾸 수축해주고, 이런 반대 방향의 운동이나 활동들을 자꾸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세는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외에도 각종 치료센터에서 무슨 뭐 운동요법, 뭐 척추교정술 뭐 하는 것도 효능은 있어요. 제가 자꾸 효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효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효과는 없어요. 자기가 또 자세 나쁘게 생활하면 바로 다시 악화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자면 많이 활동하고 고정된 자세가 있지 않으면 좋겠고, 굳이 해야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많이 해라. 그리고 정말 혼자 못하겠으면 아까 여러 가지 소개한 효능이 있는 치료법들을 시도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나 척추 곡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반세기 동안 simply stopped moving, 그러니까 움직임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이는 활동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활동량을 늘려야 되고, 마치 운동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개인만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 같아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2010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 활동량을 발표하고 각 국가들에게 국민들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담배값 인상 뉴스랑 같이 나와서 좀 가려졌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정책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북목이나 척추 각도의 여러 가지 이상들은 하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일 거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중에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척추 건강과 우리 전체 세대의 노년기의 건강을 좋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거북목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세가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번역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무슨 책이냐면, 우선 책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냈는데 전문가용 서적이니까 이걸 뭐 보시거나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책은 그
호주의 하치스 박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런 척추를 이제 운동요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정법 이런 것들로 하는 분들이 모여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와 통증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 그 뒷장에는 아직 자세와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세가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아직 연구된 바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른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 똑바로 앉아. 이 말은 똑바로 앉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시면 그것도 나빠요.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다 나쁩니다. 이상 동네 의사 닥터주였습니다.